49인데요. 어제 회사 구내식당에서 제 전 남편이랑 한동안 좋아했던 남자를 동시에 마주쳤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옛사랑이랑 지금도 마음이 남아있는 사람이랑 한식판 위에 올라와 있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저는 49살 중소기업 총무팀에서 자빌 도맡아 하는 이지연입니다. 이혼한 지 7년 됐고요. 22 딸아이랑 둘이 살아요. 사람들이 종종 물어요. 재혼 생각은? 그럴 때마다 입으로는 이렇게 말했죠. 사랑이요? 그건 20대 때 다 써먹었어요. 근데요, 그 구내식당에서 둘을 동시에 보고 나니까 질문이 좀 바뀌더라고요. 행복한 사랑이 뭐였지? 불행한 사랑은 또 뭐였지? 나는 대체 어떤 사랑을 하며 살아온 거지? 오늘은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제가 돌아본 제 사랑 이야기들을 천천히 들려드려 보려고 해요. 처음 사랑 얘기부터 해볼까요? 저는 23세 전 남편을 만났어요. 둘 다 월세살이, 통장에 잔고라곤 거의 없었죠. 근데 그 사람은 맨날 그러더라고요. 우린 같이만 있으면 돼. 돈은 나중에 벌면 돼. 그 말이 그렇게 멋있게 들렸어요. 우리 사랑은 남들보다 진짜다. 제 입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나오던 말이었어요. 27에 결혼했어요. 양가 반대도 많았고 결혼식도 누가 보면 잔치라고 하기 민망했죠. 그래도 저는 믿었어요. 가난해도 둘이 같이 밥만 먹으면 그게 행복이라고. 근데요, 애 낳고 대출 끼고 집 옮기고 제가 복직하고 나서부터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집에 야근하고 들어오면 남편이 항상 묻더라고요. 애는 왜 나만 봐? 너는 회사만 사랑하냐? 저도 억울해서 말했죠. 나도 돈 벌잖아. 당신도 집안일 좀 나눠. 우리는 서로를 사랑한다면서 서로를 기계처럼 대하기 시작했어요. 넌 돈 버는 기계, 넌 애 보는 기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는데 어느새 서로를 좀먹는 말만 오고 가더라고요. 20이 라면도 그래도 가끔은요. 애 재우고 라면 끓여 먹으면서 남편이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지연아, 나중에 애 좀 크면 우리 둘만 여행 가자. 그땐 손도 다시 잡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래도 이 사람 나 사랑하긴 하나보다 또 버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헷갈렸어요. 이 결혼이 행복한 사랑의 연장인지 불행한 사랑의 시작이었는지. 결국요, 우리는 13년 만에 갈라섰어요. 이혼 도장 찍던 날 판사가 마지막으로 묻더라고요. 정말 다시 생각 안 해보시겠어요? 그때 전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충분히 생각했습니다. 딱 그 한마디. 눈도 안 마주치고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머리보다 몸이 먼저 알겠더라고요. 아, 이 사람은 이미 한참 전에 나를 떠났구나. 집에 돌아오니까 딸아이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진짜 끝이야? 애 눈을 보는데 미안함이랑 후련함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엄마가 너 때문에 버틴 것도 맞고 너 때문에 떠나는 것도 맞다. 그때 제 마음이 딱 그랬어요. 불행한 사랑을 끝낸다고 해서 바로 행복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혼하고 3년 정도는요, 그냥 숨만 쉬고 살았어요. 회사, 집, 회사, 집, 가끔 날아오는 카드값 문자, 대출 알림, 친구들이 불러도 웬만하면 안 나갔어요. 술자리에서 남편 욕, 아내 욕하는 얘기를 듣고 있으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 다들 누구 탓이라도 하지. 나는 내가 제일 문제 같은데. 그래서 더 말이 안 나와요. 그냥 딸 자는 얼굴 보면서 생각했어요. 그래, 나는 이제 사랑이고 뭐고 다 끝. 그냥 얘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버티자. 그 다음엔 뭐 혼자 늙어가는 거지. 그게 제 계획의 전부였어요. 그런데요, 사람 인생이 참 웃긴 게 이제 사랑이란 단어랑 나는 끝이다. 마음 단단히 먹으면 이상하게 틈새로 뭔가 들어와요. 어느 날 회사에서 신입사원 교육을 맡게 됐어요. 총무팀 말단이 신입을 교육하라니 저도 좀 얼떨떨했죠. 지연 씨가 꼼꼼하잖아요. 법인카드 쓰는 법, 결제 라인 이런 거 가르쳐줘요. 부장님 말 한마디에 저는 하루아침에 신입 이모가 됐습니다. 그 중에 유난히 눈에 들어오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35, 이혼 2년 차, 아이 하나, 이름은 강민석. 요즘 애치고는 조금 올드한 스타일이었어요. 셔츠 단추 꼭꼭 잠그고 머리도 짧게 자르고. 근데 웃을 때 그렇게 환하게 웃더라고요. 처음엔 그랬어요. 아이고, 요즘 이런 애도 있네. 성실하게 생겼다. 근데 어느 날 퇴근길 엘리베이터에서 둘이 같이 서게 됐어요. 팀장님, 응? 저는요, 팀장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순간 웃음이 나오다가 좀 멈칫했어요. 내가 왜? 그냥 버티는 느낌이요. 많이 부러졌는데
그래도 안 꺾인 사람 같아요. 그 말이 가슴 깊은 데를 정확히 찔렀어요. 누가 나를 안 꺾인 사람이라고 말해준 적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이것저것 자주 얘기하게 됐어요. 회사 뒷마당에서 커피 한 잔 들고 각자 이혼 얘기, 애 얘기, 돈 걱정, 형편없죠. 제 인생. 민석이가 웃으면서 말하면 야, 나도 만만치 않거든. 저도 웃으며 받아치고 그렇게 둘이 앉아있으면요. 아, 나만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니구나. 조금은 덜 외로운 기분이 들었어요. 결정적인 날은요. 비 오던 목요일 밤이었어요. 딸아이가 문자로만 툭 보내더라고요. 엄마, 오늘 조별과제 늦게 들어갈게. 집에 혼자 들어가기 싫어서 민석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야, 너도 집 가기 싫냐? 답이 바로 왔죠. 네, 완전 싫어요. 그렇게 우리는 회사 근처 포장마차에서 마주 앉아 막걸리를 마시게 됐습니다. 비 오는 골목, 파전 굽는 냄새, 우산 접어두고 둘이 마주보고 앉았어요. 선배, 응, 선배 보면요. 마음이 좀 편해져요. 왜? 저랑 비슷해서요. 아픈데 티 안 내려고 하는 거, 눈 보면 다 보이는데 모르는 척 하는 거. 그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코끝이 찡해지더라고요. 야, 너 35 맞지? 왜 이렇게 늙은 소리를 하냐? 제가 장난치면서 넘기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민석이가 잔을 내려놓고 말했어요. 선배 예쁘신 거 알아요? 손이 덜컥 떨리더라고요. 이혼하고 7년 동안 누구한테도 못 들어본 말이었거든요. 아, 너 술 취했구나. 집에나 가라. 억지로 웃으면서 넘겼어요. 근데 걔가 그러더라고요. 저 제정신이에요. 나이랑 상관없이 사람이 사람한테 끌리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 말에 제 마음 한구석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어요. 두 번째 사랑의 문이 천천히 열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요, 중년의 사랑은 드라마처럼 예쁘게만 흐르진 않더라고요. 현실은 항상 같이 딸려와요. 먼저 회사, 총무팀 그 이혼한 팀장 있잖아. 신입이랑 맨날 붙어 다니더라. 복도에서 어렴풋이 들리는 소리들, 회식 자리에서 부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민석 씨, 지연 씨가 많이 챙겨줘서 좋겠네. 근데 회사에선 선배로만 챙겨야 해. 괜히 오해 사지 말고. 그 말에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일부러 거리를 뒀어요. 구내식당에서도 다른 자리 앉고 카톡도 답을 늦게 하고 민석이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선배, 제가 부담스러워요? 그게 아니라 너도 회사에서 오래 다녀야 하잖아. 내 옆에 있으면 시선 불편해. 선배는요? 나는 이미 불편한 거 많아서 하나 더 있어도 상관없어. 농담처럼 던졌지만 사실은 진심이었어요. 그게 첫 번째 벽이었어요. 설렘과 현실 사이에 회사라는 제도, 사람들 시선이라는 제도가 딱 선을 그어버리는 느낌. 그리고 두 번째 벽은 더 결정적이었어요. 어느 토요일 카페에서 같이 책 읽다가 민석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뜬 이름, 집사람. 가슴이 턱 막히더라고요. 너 이혼했다며? 이혼 조정 중이에요. 서류는 아직 끝이 안 나서. 근데 왜 집사람이야? 버릇이죠 뭐. 애 엄마니까. 말은 그렇게 하는데 표정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같이 살아? 잠깐의 침묵 뒤 같은 집에 있는 건 맞는데 방은 따로 쓰고 마음은 끝났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에는 이렇게 들렸어요. 나 아직 유부남인데 마음은 선배한테 가 있어요. 머리가 핑 돌더라고요. 평생 욕하던 부류의 남자, 애 엄마 두고 마음만 딴 데 가 있는 남자. 그 사람에게 내가 마음을 줬다는 사실이 너무 싫었어요. 민석아, 우리 여기까지 하자. 그 자리에서 말했어요. 선배, 나 진심이에요. 진심이면 뭐해. 너애는, 애 엄마는, 그리고 나 또 누군가의 가정을 무너뜨린 여자 소리 들으면서 살 자신 없어. 그날 둘 다 울었어요. 근데 속으로는 알았어요. 이건 우리 둘을 위한 이별이라는 거, 불행한 사랑으로 가기 전에 멈춰 세운 브레이크라는 걸. 그렇게 정리하고 나서 한동안 연락을 끊고 살았어요. 카톡창을 열었다 닫았다 수십 번. 잘 지내냐? 밥은 먹었냐? 이런 말들을 쓰고 지우고 그러던 어느 날 처음에 말했던 그날이었어요. 회사 구내식당 국을 뜨고 있는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전 남편 식당에서 돌아보니 전 남편이 서 있었어요. 깔끔한 셔츠에 넥타이, 예전에 보던 후줄근한 점퍼 대신 여긴 왜 있어? 납품업체로 왔어. 이 회사랑 거래하게 돼서 식판을 들고 같이 앉게 됐어요. 어색한 공기. 그때 등 뒤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팀장님,
여기 계셨어요? 민석이었어요. 전 남편과 민석 두 남자가 제 앞에 마주 앉게 된 거예요. 소개할게. 여긴 내 전 남편, 여긴 우리 회사 후배. 상황이 너무 웃겨서 실소가 나올 뻔했어요. 둘이 짧게 인사했어요. 항상 지연 선배한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민석이 그렇게 말하니까 전 남편이 피식 웃더라고요. 그래요? 집에서는 나도 저 사람한테 많이 배웠는데 잘못해서 이렇게 됐네. 예전 같았으면 그 말에 상처부터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 입에서 다른 말이 나왔어요. 맞아. 집에선 서로한테 점수 못 땄지. 둘이 저를 쳐다봤어요. 근데 이제는 나라도 나를 좀 잘 대해보려고 나 자신한테는 점수 좀 주면서 살 거야. 그 말을 하고 나니까 가슴 한가운데서 딱 하는 소리가 났어요. 불행했던 첫 번째 사랑도 아슬아슬했던 두 번째 사랑도 그 말 한마디로 조용히 제자리로 돌아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저녁 전 남편에게 문자가 왔어요. 지연아, 오늘 보니까 내가 많이 미안하더라. 예전 같으면 그 문장 하나 붙잡고 밤새 상상했을 거예요. 혹시 이 사람 다시 나한테 오는 거 아니야? 근데 그날의 저는 조금 달랐어요. 나도 미안했어. 우리 서로 고생했다. 이 정도면 됐다. 딱 이렇게 보냈어요. 원망도 미련도 아닌 서로의 삶을 인정해주는 인사. 그 문자를 보내고 나니까 가슴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며칠 뒤 민석이랑 따로 편의점 앞에서 잠깐 만났어요. 선배, 우리 진짜 여기까지예요? 민석아, 나는 내가 좋았어. 그건 사실이야. 근데 이제 알겠어. 나를 지키지 않는 사랑은 결국 또 나를 망칠 거라는 거. 그럼 나중에는요? 제가 서류 다 끝내고 정리 다 하고 그때도 선배가 좋으면요? 그때는 내가 나 말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건 선배가 정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 말이 참 고마웠어요. 그래도 나는 이제야 나를 챙기기 시작해서 이기적으로 굴어보려고. 우리는 결국 동료로 남기로 했어요. 선배, 하나만 약속해요. 뭔데? 이번 일 때문에 사랑을 미워하지는 말아요. 그 말을 끝으로 우린 조용히 각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상하게 울컥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따뜻했어요. 누군가와 이별하면서도 서로를 응원해줄 수 있다는 게 그게 중년의 사랑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어른스러운 모양 같았거든요. 시간이 좀 흘렀어요. 전 남편과는 완전히 연락이 끊겼고 민석은 고향으로 내려가 아이랑 산다고 들었어요. 저는 여전히 총무팀에서 서류 붙들고 살고요. 겉으로 보면 별로 달라진 게 없어 보일 거예요. 근데요, 제 안이 조금 달라졌어요. 어느 저녁 퇴근해서 집에 들어갔는데 딸아이가 거실에서 졸고 있더라고요. 옆에 논문 한 뭉치가 놓여 있었어요. 중년 여성의 이혼 이후 삶에 대한 질적 연구. 웃음이 나왔어요. 야, 너 엄마를 연구했냐? 딸이 눈을 비비며 웃더라고요. 엄마 같은 사람 진짜 많더라. 그래, 다들 이혼하고 나서 사랑은 끝났다고 말하면서도 얘기 들어보면 마음 한구석에는 누군가 꼭 한 명씩 품고 살더라.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물었어요. 너는 엄마가 누구 한 명 품고 사는 거 어때? 딸아이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엄마가 엄마부터 품으면 좋겠어. 엄마는 맨날 남편 때문에, 나 때문에, 회사 때문에 맨 마지막에 자기 감정 밀어놓잖아. 이제는 사랑이든 뭐든 엄마가 엄마를 안 버렸으면 좋겠어.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쿵 하더라고요. 행복한 사랑이 뭔지 그 순간 조금 알 것 같았어요. 누가 나를 구해주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나를 버리지 않는 상태에서 누군가와 마주 앉을 수 있는 사랑. 그게 진짜 행복한 사랑이구나. 그래서요, 요즘 저는 조금 다른 연습을 하고 있어요. 아침에 거울 보면서 야, 이지연 주름 늘었네. 근데 꽤 멋있게 늙고 있다. 이렇게 말해줘요. 퇴근길에 편의점 와인 작은 병 하나 사서 오늘도 안 꺾이고 버틴 거 수고했다. 혼자 중얼거리면서 잔에 따라 마시기도 하고요. 딸이 남자친구 생겼다고 데려왔을 땐 야, 너 엄마처럼 살지 마라. 이런 말 대신 좋겠다. 둘이 진짜 행복해 보여. 이렇게 말해보려고 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예전에 저한테는 못하던 말들이거든요. 행복한 사랑이 뭐냐고요? 이제 제 답은 이거예요. 나를 지우지 않는 사랑,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랑, 나를 버리지 않는 나와 함께하는 사랑. 그런 사랑이라면 상이 뭐든 상대가 누구든 조금 더 믿어봐도 되지 않을까? 혹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 내 얘기인가? 나도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이 스치셨다면요.
그 마음 괜히 밀어내지 마세요. 다만 이번에는 누군가를 위해 나를 다 던지는 사랑 말고 나를 지키면서 옆에 누군가를 초대하는 사랑, 그걸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꼭 기억해 주세요. 나이 들어도 인생의 주인공은 전 남편도 아니고 한때 좋아했던 그 사람도 아니고 자식도 회사도 아니고요. 지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바로 당신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 속에 당신의 어제, 오늘 혹은 내일이 조금이라도 겹쳐 보였다면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만 살짝 눌러주세요. 그리고 떠오르는 사람 한 명에게 너 생각나서 보내본다. 우리도 아직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 나이래. 이 말과 함께 공유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될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들어도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자 제게는 정말 큰 응원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